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일요일 지금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그 꿈과 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메어죠. 악몽 문제하고 그 수면증 발기 현상 등 연관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슬라이드가 많아서 이거 1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필요하면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유튜브에 나왔던 질세이드 그 게놈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사이트인데, 아마 뮌헨에, 독일 뮌헨에 본부가 있고, 아마 존스 핫킨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 어, 여기에 지금 공개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까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게놈 데이터를 이제 12개가 있었는데, 후베이성, 광동성, 베이징 등 이제 다양하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게 3월 12일이니까 지난 목요일 날 그 전 세계적인 분포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가 7,869명의 이제 확진자가 있었고, 사망은 지금 66명이 사망을 했었고, 그걸 그 이틀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얘네들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8,086명이 되었고, 이태리가 지금 17,660명, 미국이 2,175명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틀 전에는 얼마였냐면 1,323명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틀 동안에 한 800명 정도가 늘었다는 거고, 지금 사망 숫자에서 보면은 그 후베이 중국에서 발표하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숫자이고, 얘네들 지금 확진자 수도 지금 뭐 8만 명에서 거의 안 늘어나는데, 이거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 뭐 유튜브를 보니까 일본 친구가 뭐 폭로를 하던데, 중국 데이터가 지금 엉망이라는 거죠. 광둥성에도 지금 뭐 10,000개 이상의 병상을 지금 신속히 새로 짓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태리가 지금 놀랄 정도로 이제 이게 사망률이 높죠. 17,000명 중에서 지금 1,200명이 죽었으니까. 이란, 스페인이 치고 올라갔어요.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스페인이 이제 갑자기 지금 치고 올라왔어요. 독일도 그렇고, 유럽이 지금 갑자기 이제 핵심 지역이 돼버렸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0여 명이니까 조금 안정화 단계에 일단은 들어간 것 같고, 이 사이트를 여러분 가끔 들여다보세요. G세이드라고 구글에서 치면 나와요. 그 다음에 백신하고 치료제 문제는 이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시간이 아무래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미국이 지금 그 국가 비상상태를 트럼프가 이제 선언을 하고, 동물 실험 임상 1, 2, 3상 단계를 지금 굉장히 압축을 하려고 하니까 좀 빨라질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문제,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복지부 장관 쪽, 정부 쪽에서 이걸 자꾸만 자기네들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이제 굉장히 수준이 우수한 나라죠. 그리고, 지금 검사 받는데도 이제 뭐 거의 무료로 하고,
뭐 안 나오면은 이제 16만 원 받는다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200만 원, 400만 원 이상을 더 들어야 한다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잘했다고 하지만, 대만의 사태를 보면, 대만은 그 1월 26일부터 이제 중국 여행 입국을 금지했고, 그 다음에 2월 10일부터 자가 격리를 요구했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아직 안 했는데, 이걸 지금 뭐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이거에 원죄가 걸려 있는데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집회도 열심히 가져라고 얘기한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아, 방콕 해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당장 이제 경제가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 뭐 미국 주식이 다시 올랐다며, 아, 저기 트럼프가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하니까 다시 올랐고, 미국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그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된 모양이에요. 검사비 전혀 무료,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걸리면 이제 유급 휴가를 주는데, 유급 휴가 그거 7, 80% 주는 걸 전부 미국 국가에서 이제 부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뭐 이게 제 헤드 기사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지난 수요일 날 쓴 댓글이죠. 브라이언 모나한 미 의회 대법원 주치의는 미국 내 감염자가 7천만 명에서 최대 1억 5천만 명이라. 그럼 1억 명 정도를 예상하면은 지금 사망률이 4%죠. 세계적으로는 3.5, 4%. 우리나라야 지금 1% 미만으로 가지만, 그럼 얼마예요? 400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400만 명. 가만히 놔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숫자가 지금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요 한 10분 전에 누가, 여기는 뭐 어떻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는 누구 쓴 댓글이 바로바로 그 컴퓨터 화면 아래쪽에 뜨네. 한자 쓰지 마시라고.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본다고. 그래서 한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조선일보 댓글을 봤더니, 2018년 10월 21일 한자를 여기 조선일보 댓글에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아마 15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가 거의 처음으로 한자를 썼던 것 같고, 근데 이제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일부 한자라도 조선일보 신문의 메인 페이지로 쓰죠. 그죠? 이렇게 서서히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사구팽이라는 한자를 써놓고 뭔 말인지 적어내시오 하면은, 요새 나이 50대 중반 이하 친구들은 거의 이게 무슨 한자인지 모르죠. 그죠? 알 리가 없죠. 북조선 친구들이 이제 한자를 전혀 안 쓴다는 거기 사상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한자를 15년 전부터 썼던 목적이 한자 교육용, 두 번째가 한자를 못 읽는 좌파 반항하는 친구들, 뭐가 몰라 댓글에 말도 안 되게 반박하는 얘기도 이제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철자, 교정용이라고 대답하곤 했죠. 철자. 뭘 이렇게까지 나서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10분 전에 요걸 슬라이드를 하나 썼어요. 명리 김은둥과 여담. 저기 뭐야, 명리 여담이라고 한 달 전쯤에 올린 제 유튜브 한 4, 50분짜리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제가 명리적으로는 금수상관격이에요. 금수상관. 경신일주가 자월에 태어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자가 되니까, 해시가 되고, 정해. 을미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금수상관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치기자라는 건 뭐냐면 김운둔갑에서 한 십몇 년 전에 김운둔갑 보시는 영감님한테 봤더니 내 김운둔갑을 딱 보더니 치기자 사주래. 이렇게 그 중궁에 귀가 있고 밑에서 이제 손이 이렇게 있고 쌍손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치기자 사주가 돼요. 귀신이 중궁에 있죠. 귀신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 말 그대로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무식도 되고 그 다음에 경찰력이나 검찰력 같은 무력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기문에서는 이거를 치료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그래서 귀신을 치료하는 사람 그럼 신경정신과 의사네. 무식을 치료한다는 대중을 계몽하는 기문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교육사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권력, 무력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이래. 그러면은 뭐 신문사 논설위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걸 가신다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이제 재가 있으면 돈이나 여자가 있으면 이게 합격이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지금 요새 하는 모양이에요. 이건 농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그 의과대학 문제를 빙자해서 프랙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가끔 했죠. 그 다음에 이게 8번째 문제였고 그 다음에 9번째 문제가 악몽과 수면증 발기 현상의 슬립 스테이지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루에 뭐 신경절단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쭉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음경 크기를 확대한다고 먼 현수인데 절제술을 하고 진피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루 약에 대해서 제가 개발했던 세계 특허를 낸 조루 약이 웬 자천당한 하급장교 무슨 문표에서 하는 그 판타지 소설을 봤더니 우주적인 발견이라고 뭐 얘기를 해놔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인용을 해놨는데 이 조루약 지금 국제 특허 낸 약들에 지금 일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한양행을 상대로 지금 600억 손해소송을 냈어요. 600억. 벌써 한 2달 반이 됐나? 그래서 변호사는 이 특허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는 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가 이제 민사는 하기로 했고 형사는 전 검찰총장이 이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600억 소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데 본격적으로 그 얘기 뭐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이제 자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자위가 이제 성기능 장애인 조루나 여성 불감증 그 다음에 시민성 발기부전 이런 환자들 치료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 불확실성이 큰 청소년기의 자위는 이게 하나의 이제 해결책이 된다는 거고 뭐 이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메인 게임 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너무 깊게는 설명을 못 하겠고 그냥 대중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수면을 이제 뇌파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잠과 꿈에 대해서 슬립과 드림에 대해서 슬립과 드림
그 드림에 대해서 그 색스폰 대가 그 색스폰 드림이라는 곡이 있죠.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케니지가 아니고 데이비 샌본. 데이비 샌본. 그러나 이자가 붙나 안 붙나. 데이비 샌본의 그 드림이라는 색스폰 곡이 기가 막혀요. 이게 제 그 파리 셀마 소프라노 색스폰하고 알토 색스폰 요새 뭐 한 6, 700만 원짜리 하는 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이제 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서파수면, 서파수면과 이제 역설수면이라고 하는데, 서파수면은 이제 1기에서 4기까지, 1기에서 점차 이제 깊어져서 4기가 이제 제일 깊은 잠이 빠지고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렘 슬립이라고 REM 역설 수면이 되죠. 꿈을 꾸는 시기에 다시 이제 올라가고 점점 이렇게 꿈 꾸고 이렇게 이제 하루 7시간 8시간 꿈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역설 수면 렘 슬립은 되게 잠든 지 이제 한 80분, 90분 만에 나타나서 한 5분, 10분 지속을 하고 90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새벽으로 갈수록 이제 꿈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그 렘 슬립 또는 파라독시칼 슬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뇌파상으로는 각성시의 뇌파하고 비슷하게 돼 있고 눈동자도 움직이고 그런데 이 서파수면 보다 이제 근육의 힘도 없어지고 오히려 깨우기가 힘들다고 하는 데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에요. 디슬립이라고도 하고 드리밍 슬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쉬운데 와서 렘 슬립 있다가 이제 스테이지 1, 2, 3, 4로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스테이지 4가 이제 제일 깊은 수면이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서 이게 이제 한 7, 80분, 90분 정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됐다가 꿈꾸고 이렇게 올라가서 점점 깊은 수면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렘 슬립은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이 앞에는 짧았죠. 이게 슬립 스테이지예요. 이거를 이제 뇌파로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950년대 EEG,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래피, EEG, EEG. 제가 여러분 그 EEG 가지고 얼마나 골치를 썩였는지 아세요? 이거 아 여기 나오네 EEG. 그래서 이제 EEG가 이제 알파, 베타, 세타, 델타로 나눠요. 알파파는 이제 각성 상태의 뇌파고 8에서 13.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나아요. 그 단학선언이라고 있죠. 이 친구들 그 좀 이성원인가 누구 좀 그 교주 그 양반이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그 물리치료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완한 상태의 뇌파를 이제 가지고 이제 바이오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는 이제 각성 상태의 뇌파가 되는 거고, 세타는 최면 및 졸림 상태, 델타는 수면 상태에서, 깊은 수면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알파 웨이브는 이게 이제 보통, 8에서 13 헤르츠 정도의 깨어있는 상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 명상하는 그런 단계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1, 2, 3, 4로 가면서 이제 점점 이 델타 웨이브 같은 거는 이제 진폭이 굉장히 커지죠. 그 와중에 이제 스테이지 2에서도 K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고 슬립 스핀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슬립 스테이지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미국에 그때 가 있을 때 뉴욕주 그때 그 허드슨강 내려다 보이는 그 강가에 2층 집을 이제
1800불을 줬나? 그때 한 달 월세를. 그때 환율이 750원이었는데 독립된 정원 있고 수영장까지 달려있는 되게 지금은 뭐 이런 집 하려면은 물가가 지금 한 5,000불 이상 줘야 될 것 같은데 5,000불에서 7,000불. 그때는 노태우 시대라서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쌀 때였어요. 1불에 750원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아는 내 후배가 그냥 자기 친척집 이렇게 빌려준 거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요 근방에 좀 위로 올라가면은 Falling in Love에 나오는 스카스데일이라고 있어요. 스카스데일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제가 이제 가보고 가을에는 기가 막혀요. 설악산 단풍보다도 더 좋은 조그만 이제 뭐 근데 하여간 돈 많은 친구들은 여기 스카스데일에서 이제 뉴욕 센트럴 스테이션까지 이제 기차 타고 통근을 하고 뉴욕에 있는 직장을 하고 다시는 이제 다시 출퇴근 개념이에요. 통근 열차 한 40분 50분 걸리나? 그럼 뭐 기차 안에 보면은 웬 금발 미인들이 난 금발들이 색깔이 그렇게 많은지 어떤 때는 이렇게 금발 색깔 종류별로 구별하고 있었어. 와 저렇게 색깔이 많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여기 그때 그 고대 의료원장 하던 김모 선생이 여기 가 있었어요. 가 있어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나하고 동기예요 나이가. 고대 이래죠 고대 의대. 그래서 이제 병원장까지 올라갔던 친구인데 이게 슬립을 한대 슬립.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신경정신과 쪽 의사들이 미국 가서 흔히 슬립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왜냐하면 미국 의사들이 이런 거 안 하죠. 밤중에 누가 지키면서 밤새면서 환자들 이거 뇌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이런 소위 얘기해서 수면 의학이라는 게 이제 발달을 한 건데 이거는 왜 슬라이드 색깔이 까만색이냐 이것도 좋네. 이거를 지금 왜 써놨지? 뇌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뇌파라는 게 이게 이 뇌파라는 게 신경과하고 이제 정신과를 나누는 기준점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과라는 건 뇌 안에 해부 병리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를 다뤄요. 병리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 그러면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뭐 뇌암이나 무슨 뭐 하다못해 뭐 근육계에 무슨 이상 문제나 뭐 이런 거는 전부 이제 신경과에서 다뤄야 되겠죠. 해부 병리학적으로 다 이상이 있는 건데. 근데 여기 딱 중간에 걸치는 게 이제 간질이죠. 경령성 질환, 에필랩시인데 이거는 되게 이제 이디오패식인 경우가 많으니까 뭐 안에 뭐 뇌 안에 무슨 뭐 암이 있어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질이 생기는 경우는 2차성 간질이고 이상이 없는 경우가 이제 70% 이상이니까 이 환자를 어디서 보느냐? 해부병리학적으로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정신과 영역이다. 예전에는 이게 합쳐져 있었어요. 제가 신경정신과 있을 때 이제 그때 분리가 됐어요. 83년도인가 분리가 됐어요. 전공이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신경과하고 정신과가 분리가 됐고 저는 요 시기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전문의 시험을 2번이나 봐야 했어요. 전문의 시험 2번 본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부병약 이것까지 애들 같이 처음부터 다 다시 했어야 하니까. 근데 여기 이제 소위 얘기해서 경련성 질환 간질은 딱 뇌파에만 이상이 나와요. 뇌파에만 이상이 나와요. CT나 MRI 뭐 이런 거는 전혀 현미경적인 소견은 이상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경과 정신과를 나누는 기준이 됐고 김용욱이라고 있었죠. 도올 김용욱 선생이 난 이 사람한테 굉장히 엉터리라고 생각을 한 게 예전에 무슨 100년 전인가 200년 전인가 그 100년 전인가 2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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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가
강의를 하는데 신경과 정신과를 구별하는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엉터리구나 라고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조영남 씨라고 있었죠. 이 양반하고 그때 골프를 한번 치다가 골프 한번 치다가 차 안에서 둘이 대판 싸우고, 골프장 왔다 갔다 할 때 내 차 옆에 타고 갔으니까 그 서너 시간 이상을 싸우다가, 싸운 주제가 뭐냐면 조영남 씨는 왜 제가 CD를 하나 살라 그랬더니 자기 CD 자기 노래가 없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한바탕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뭐 김용옥 같은 친구래.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또 청담동에 복직 가서 2시간 3시간을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 안 보기로 했는데 옛날 얘기예요.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노? 아, 신경과 정신과 구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석사는 박사를 제가 브레인 이미징으로 받았어요. 브레인 이미징으로. 이 그 스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스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싱글 포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이나 뭐 조울증,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우울증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 심리검사 말고 뇌의 영상만 가지고 이제 구별할 수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거 90년도 91년도 92년도 정도에 89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방송과 의사들은 팔쩍 뛰더라고요. 그 안 나오는 걸 뭘 하느냐. 그런데 이걸 판별 분석을 가지고 했어요. 통계하는 사람들 그 디스크리미넌트 아날리시스라 그래가지고 판별 분석을 해가지고 조그만 그 차이를 컴퓨터가 이제 종합을 해서 찾아내는 판별 분석인데, 통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 신경과 정신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감정이 좀 생겨가지고 이걸 했는데, 의과대학 졸업할 때 우리 때는 과가 결정이 돼요. 신경정신과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턴을 1년을 해요. 이미 과가 결정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턴 때는 석사 과정에 지원을 못하니까 이때 이제 지원을 해요. 석사에. 지원율이 5대1이에요. 5대1에서 6대1 정도 됐나? 그러면은 다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다 서울의대죠. 나와가지고 그것도 인턴에 붙은 애들, 소위 얘기하는 킴스예요. 얘네들이 3분의 1 정도만 붙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난킴스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 인턴 레지던트를 해야 되죠. 킴스 똘똘한 애들 중에서 3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박사는 이 중에서 또 5대1 경쟁이에요. 석사 마친 애들 중에서. 그러면은 25대1이죠? 그럼 의과대학 160명, 뭐 어쩌고저쩌고 낙제해서 한 150명 중에서 25대1이면 서울대학에서 박사 받는 경우가 몇 명이야? 이건 6명, 7명도 안 된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 그죠? 물론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2, 30명으로 올라가겠죠. 동기 중에 학위 있는 친구가 반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머지 애들은 어떡하느냐? 뭐 보건대학에 가요. 보건대학에 가면은 좀 수월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대학 가서 하죠. 지방대학 같은 데 가서 자기가 무슨 그냥 거기 과장으로 가 있으면서 그냥 좀 들어가기가 좀 쉽게 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뭐 좋다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힘든 과정에 너무 도대체 경쟁을 얼마나 거쳐왔는지. 그럼 안철수는 뭐냐? 이거는 인턴도 안 했죠. 생리학 하겠다 그러면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그냥 받아줬고, 석박사 통합해서 한 4년이면 됐고, 이거는 석사 들어가겠다면, 박사 들어가겠다면 그냥 다 무조건 붙여줘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서울의대 교수 그냥 당연히 되는 거고, 이 친구 될 때만 해도 이제 티오가 없어가지고 뭐 당국대로 간 모양인데, 이건 길이 달라요. 석사 논문도 그래. 석사 논문도
서울대 철학과 그 직원 논문 쓰는 거 보니까 그렇게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건데, 서울대 철학과나 종교학과 그 다음에 그 뭐야, BTS 그 위에 그 누구였지? 철학과 종교학과하고 또 있죠. 그쪽은 논문을 굉장히 안 써줘요. 통과를 안 시켜줘. 예전에 서울대 철학과 그 나온 그 노무현 시대지, 노무현 시대에 그렇게 욕먹던 그 국정홍보처장인가 있었어요. 이 친구 서울대 철학과인데, 나 골프 치다가 자기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석사를 하고 독일 가서 뭐 몇 년 박사과정을 하다가 서울대 가서 다시 박사과정을 해가지고 논문을 다 썼대. 근데 학위를 안 주더래. 박사학위를 안 주더래. 그래서 아무리 되돌아도 안 되길래 지도교수한테 가서 앞에 가서 배를 좀 그었대. 그래도 안 주더래. 1년 있다 가서 또 그었대. 피가 철철 나게. 그러니까 주더라. 농담인지 진담인지. 얘네들 이쪽이 논문을 그렇게 박사 논문을 안 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고대나 연대 무슨 뭐 방송계 무슨 뭐 야간 하면서 뭐 하는 대학 있죠? 난 도대체 얘네들 석사 박사 주는 걸 도대체 인정을 할 수가 없어. 이게 학위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이 이제 흔해 빠졌어. 이제는 여기 나올라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석사 논문도 그래. 석사 논문도 이게 뭐였냐면은 도파민에서 노에피네핀으로 넘어가는 DBH라고 있었어요.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시레이즈. 이 효소를 체크를 해서 정신분열증 환자나 뭐 이런 일반인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하래. 도파민이 올라가면 정신분열증이 생기죠. 그 다음에 노에피네핀이 올라가면 조증이 생기고 떨어지면 이제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게 그게 이제 통합 이론을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인구의 한 3, 4%가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를 이제 덜 가지고 태어나면 이게 이제 노아드레날린 시스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쭉 와가지고 도파민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게 처리가 돼야 이제 그 도파민이 안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떨어진 사람들은, 이 효소가 떨어진 사람들은 도파민이 올라가서 정신분열증이 걸리게 된다는 유니파이드 세오리였어요. 유니파이드 세오리였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이게 피검사 하는 건 쉽죠. 피검사 해가지고 뭐 하는 건 쉬운데, 척수액을 뽑아야 돼. 스파이널 태핑을 해가지고 환자 한 300명, 200명에서 300명을 갖다 놓고 척수액을 뽑아가지고 이걸 해야 돼. 그게 석사 논문이에요. 서울대 의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아유. 그러면서 또 그 신경정신과라는 게 이게 라인이 크게 두 가지예요. 사이코파마콜로지, 정신 그 양리학 계통 실험실을 해야 석사 박사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도파민 가지고 이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든지. 그 다음에 정신분석이 있죠. 정신분석도 이제 프로이디안, 융기안, 그 두 가지였는데, 뭐 처음에는 융기안이니까 나중에 프로이디안. 이게 이제 군의관 마칠 때쯤에선 또 이제 프로이디안 이거 한다고, 이때부터 한 10년, 15년, 이게 이제 정신분석 공부를 하면서 환자를 보면서 이제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한 게, 의과대학 때 4년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 나이 30대 이제 중후반부터는 학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성의학 한다고 온갖 쇼를 다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브레인 시티? 아유, 이거, 슬립하고 꿈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벌써 40분이 넘어가는데, 요거, 뇌검사까지만 하고, 슬립하고 그 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 CT 얘기만 좀 할게. 이게 그 CT,
컴퓨터 단층 검사가 이게 아마 제가 인턴 때는 없었으니까 레이던트 2년차 때 방송과 가보니까 뭐 돌리고 있었으니까 1982년도에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된 것 같아. 그 전에는 그러면은 이 CT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신경과를 그 전에는 많이 했었으니까 인턴 때도 인턴 2명에 주치 1명 가지고 환자 80명, 90명 서울대학병원 환자를 봤었어요. 밤중에 한두 명은 죽어나가고 트라케오스토미 이비인후과 불러도 오지도 않고 온갖 짓거리를 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응급실에 오는 중풍 환자는 그럼 CT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해머, 해머. 망치 있죠? 신경과 의사들 들고 다니는 그 무릎 두들겨 보는 해머.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스토리 테이킹, 병력, 청취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이 환자가 중풍이면 출혈이냐 경색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 응?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피가 터진 거고 이쪽은 피가 막힌 건데. 어? 그러면은 뇌경색은 이거 그 약이 달라지는데 치료 방침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뇌의 어느 부분이 터졌느냐를 알아야 돼. 5분, 10분, 15분 안에. 그래서 이게 총각을 다투는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이 짓을 다 했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거의 90% 이상 다 정확하게 다 CT 없어도 다 알아요. 어느 정도 부위가 혈관이 어느 정도 뇌혈관이 터졌겠다. 뇌압 상승은 어느 정도 일어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CT 레이던트 때 이제 방송과 가서 이제 이렇게 그 필름 찾으러 가보면 그때 이제 미국에서 뇌 영상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오신 교수가 계시더라고. 그 양반만 좋고 나머지 이제 나이 드신 방송과 교수들이 쭉 앉아 있는데 서로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교수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CT 필름을 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초창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RI는 이게 아마 나 이 기억도 나네. 그게 이제 CT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앞으로 CT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경기고 서울대 1등 한 졸업한 데 동기가 있는데 그 뭐 수제죠. 양리학책 그 두꺼운 책을 그냥 줄도 안 그면서 읽으면 다 머리가 이해되는 친구. 서울대 요새 내과 교수 이제 정년퇴직할 때가 됐는데 이 친구하고 그 얘기 하다 그랬어요. 야, 전기장이 있으면은 자기장이 있는데 전기 가지고 이 CT라는 걸 만들면 자기도 만들 수가 있겠네. 그러네. 그러면서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MRI가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아마 80년도 후반기에 나왔을 거예요. 88년도인가 그래요. 서울대학병원에 처음으로 이제 그 설치가 됐고 우리나라가 되게 빨랐어요. 조장희 박사 이거 연구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2.0 테슬라 정도 들어왔나? 86년도인가 그 이전에 그때는 연구자석까지 하는 건 0.15밖에 테슬라밖에 못 만들었는데 하여간 MRI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CT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뇌경색 환자가 오면 CT를 찍는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12시간 정도에서 24시간 정도가 지나야 뇌경색 환자는 뇌가 이제 이렇게 꺼멓게 보인다고 부위가. 이게 CT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뇌경색이 의심일 때는 MRI부터 찍고 뇌출혈이 의심될 때는 이제 CT부터 찍고 그랬는데 요새는 귀찮으니까 같이 찍는 모양인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많이 찍는 게 이제 두통인데 두통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텐션 헤드에이크죠. 긴장성 두통. 그 다음에 마이그레인, 편두통.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 헤드에이크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긴장성 두통인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뇌가 있으면 여기 뇌 그 두피가 있죠. 그게 이제 머리털이 나는 건데 이 뇌 해골 안에는 이 뼈 안에 있는 뇌 조직에는 이 뇌 조직에는
어, 신경세포가 없어요. 통증세포가 없어요. 통증세포가. 그래서 뇌 안이 뭐 썩어가건 암 조직이 있건 통증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몸에서 통증 세포가 없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죠. 자궁 있고 서빅스. 어? 자궁 경부에는 통증 세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질 3분의 2 안쪽, 버자이나, 질 3분의 2 안쪽은 통증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애를 쉽게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애가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은 여자들이 애 낳는데 굉장히 힘들어지죠. 통증이 있고. 물론 애 낳고 나면은 이제 그 바리움 같은 그 오피움 비슷한 내인성 그 물질이 나와서 리트로그레이드 암네이지아 그래가지고 애 낳을 때 아팠던 기억을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여자들이. 그래서 두 번째 애를 낳을 수가 있게끔 소위 얘기해서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이라는 동물이라고 그럴 수는 없다. 인간이라고 그러는 영물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물이죠. 동물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고 인간하고 동물은 이거는 다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물에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가지고 만든 여자를 만들었듯이 이거는 아논나키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더 난 믿을 정도로 이건 신적인 존재가 만든 거지. 동물에서 어떻게 인간이 돼. 어디까지 얘기했노? 두통. 긴장성 두통이라는 거는 이 뇌 안에 이제 그 통증 세포가 없기 때문에 뇌가 썩어오더라도 통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피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이 혈관이 흐르는데, 그 다음에 신경이 분포를 하는데, 응? 그러니까 두피, 응? 거기 여러분들 흔히 두피 마사지 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여기 근육이 이제 조이는 거예요. 근육이 이제 조여가지고 긴장을 하는 게 긴장성 두통이 되고, 그 다음에 허리도 그렇죠. 목 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허리까지 거기 근육이 수축을 하는 게 똑같은 이유로 긴장성 두통이 되는 거예요. 텐션 헤데이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성 두통, 이 편두통, 마이그레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피 사이를 흐르는 혈관, 요게 이제 확장을 하면 딜라테이션이 되면 팡팡 뛰면서 스로빙 네이처라 그랬죠. 한쪽 부분이 팡팡 뛰면서 이제 머리가 아픈 게 이제 편두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축을 하면 이때 이제 그 프로드로마타 정구 증상이 나와요. 편두통 정구 증상이 나오는 환자가 한 예를 들어서 5, 60%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약을 먹으면 카페르고트라는 약을 먹으면 요새는 카페인하고 에르고타민이 섞여 있는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은 거의 8, 90%가 이것만 가지고 예방이 돼요. 편두통 환자들은. 그 다음에 타이라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 바나나, 치즈, 뭐 요구르트, 초콜릿, 발효된 음식, 맥주, 뭐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죠. 음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편두통 환자가 조절이 되더라고. 바나나 먹지 마, 초콜릿 먹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CT를 찍는다는 게 MR 더더욱 대개는 CT만 가지고 돼요. CT만 가지고 이제 가격 차이도 꽤 있으니까 MRI까지 굳이 찍을 필요가 없다고. CT만 가지고 해도 되고 인핸스먼트라 그래가지고 조영제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뭐 이것만 해가지고 뭐 정의심이 되면 이것만 봐도 되는 거고. 옛날 무슨 뭐 신경외과 뭐 전문의 번호 3번이라는 해화역에 있는 어디선가 봤는데 심플 스컬 APN 레트럴만 찍고 뭐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 나오는 거 있나 여기? 이거 뭐 파이네알 글랜드 이쪽 위치만 좀 문제가 되나? 나머지는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하여간 굉장히 열심히 환자를 보시는 아주 나이 많으신 의사분이시더라고. 이거 지금 뇌검사 인솜니아 수면증 이거는 지금 시작도 못했네. 요거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벌써 45분이 넘어간 것 같아요.